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나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한인들의 서한을 받고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담이 성사되면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당면한 한인사회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백악관이 미국 대북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선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8월 코리안 아메리칸 행동연합과 뉴욕 한인회를 포함한 120여 개 미주 한인 단체들이 뜻을 모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주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고 백악관이 이에 응답해 면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120명이 오기에는 그러니까 12명의 그 층의 그 리더들을 선발해서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서 미팅을 하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날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보낸 서한에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과 미주 한인들이 한반도 이슈와 가장 밀접한 주체인 만큼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주요 사항들을 함께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이번 면담이 성사되면 미 정부의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 줄 것과 미주 한인 이산 가족들에게도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백악관이 현재 김민선 회장을 포함한 한인단체장 12명을 초청해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고 일정은 중간선거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미주 한인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로 우뚝 서고 통일을 위한 순풍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간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와 공화당의 메가더 의원이 박빙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 유력 일간지들이 잇따라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김 후보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일간지 스타레저와 펜실베니아주 유력 일간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앤디 킴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스타레저는 어제 톰 메가더 의원을 해고하라, 앤디 킴을 연방 하원으로 보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메가더 의원은 오바마 케어 폐지 추진, 세제 개편 지지 등 주민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 위기에 몰렸다며 젊은 엘리트이자 한인 이민자의 후손인 김 후보는 주민들과 자주 만나 오바마 케어 유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등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도 어제 신문에서 앤디 킴의 당선을 위해 투표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후보의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김 후보가 거대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노약자와 근로자, 환경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으며 믿을 만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 선거 열기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안토니 큐리튼 후보가 한인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후원의 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버겐 카운티 셰리프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안토니 큐리튼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가 파라무스에서 열렸습니다. 25년간 인구르드의 경관으로 복무했던 큐리튼 후보는 현재 버겐 카운티 셰리프 사무실에 재소자 사회봉사 및 교육 책임자로서 재직 중이며 버겐 카운티의 안전수호에 28년 가까이 몸담았습니다. 큐리튼 후보는 버겐 카운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한인 경찰 채용 증원, 한인 청소년 인턴 경찰 아카데미 개설, 한국어 웹사이트 개설, 통역 활성화 및 한라인 개설 등 한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한인 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want to look into instituting various programs such as Korean Police Academy, look into a Korean safety tip line, as well a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for a review of diversity within the Korean community and to the Sheriff Department. 민주당 소속으로 기호 1번을 배정받은 큐리튼 후보는 한국 경찰국과 교류해 한국과의 우호 증진, 그리고 한인들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폭력과 범죄 그리고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규모가 7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미 국가들이 앞다투어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민자 행렬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주 기자입니다. 37도의 폭염 속에서 낡은 신발을 신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매일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캐러밴으로 불리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폭력과 마약 범죄, 가난을 피해 미국을 향해 이동하는 이민자들입니다. 지난 12일 160명 규모로 온두라스를 출발한 캐러밴의 인원은 현재 7,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일 내에 10,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의 노숙 생활, 그리고 오랜 행군에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민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중미 국가들을 향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온두라스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고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4월 중미에서 출발해 미국을 향한 1,500명의 이주민 중 미국 국경에서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던 사람은 250명이었으며 이들 중 허가가 떨어진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러밴은 지금도 미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의 거리는 1,100마일. 캐러밴은 폭염 속에 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전문직 취업 H-1B 비자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H-1B 노동 허가의 60%가 IT 관련 직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들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쿼타 부족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 H-1B를 IT 업체들과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회계년도 H-1B 노동허가 처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승인받은 H-1B 노동허가의 60%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소위 IT 관련 직종에 대거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체의 23%, 컴퓨터 시스템 분석 14.4%, 기타 컴퓨터 관련 직종 9.9%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관리 분석, 재정 전문직, 회계 관련직 등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IT 관련 직종과 경영, 회계, 재정 관련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의 H-1B는 26%에 그쳤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독식 현상도 두드러져 H-1B 노동 허가가 상위 10대 기업의 전체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H-1B 노동 허가가 가장 많은 기업은 언스트 영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고 딜로이트 컨설팅사가 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텍사스 9.4%, 뉴욕 7.8% 순이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이 건강보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단일 전국 건강보험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15세에서 34세의 젊은 미국인 1,0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가 단일 전국 건강보험제도, 즉 모든 주민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갖게 되는 싱글페이어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젊은층 민주당 지지자들의 88%, 공화당은 40%, 독립당은 60%가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62%는 건강보험 문제를 이민 경제 문제와 동등하게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단일 전국 건강보험 제도 외에도 공립교 학비 면제, 최저임금 등 정부 서비스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싱글 페이어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 하원 14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조셉 크라울리 하원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후보도 전 국민 무료 건강보험을 공약 1순위로 내걸어 당선됐습니다. 또 지난 6월 뉴욕주 하원은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 헬스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1표, 반대 46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가정상담소 등 뉴욕에서 성인 대상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들의 뉴욕시 의회가 총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존슨 시 의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총 50%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어 교육은 절실하다고 밝히며 뉴욕시에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7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CS는 10만 달러, 가정상담소는 8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뉴욕시 시민단체, 도서관, 대학 등이 포함된 이번 보조금 수령 대상에는 퀸즈 15개, 맨해튼과 브루클린 각각 12개, 브롱스 7개, 스태튼 아일랜드 1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회견에서 뉴욕은 이민자들이 일궈낸 도시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며 이민자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재정위원장 데니얼 드럼 시의원도 앞으로 존슨 시의장과 협력해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높다는 뉴저지주에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최소한 시급 37달러는 벌어야 하는데요. 주민의 40%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뉴저지 전체 주민의 38.5%가 4인 가족이 기본 수준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소득 74,748달러 미만의 소득자인 것으로 유나이티드 웨이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주민 약 120만 명이 주거, 음식, 의료,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주거비 1,330달러, 자녀 양육비 1,512달러, 식비 603달러, 교통비 533달러, 의료비 787달러 등의 최소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7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뉴저지 주민 10명 중 4명은 이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전체 주민의 30%가 최소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2016년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과 최소 생계비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2014년보다 5.6%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지난해 당선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선거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기호형 대마초 합법화주가 늘면서 미국 내 젊은이들의 대마초 흡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최대 명절 할로윈 데이가 내일 모레로 다가오면서 항상 제기되는 안전 문제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 향이 첨가된 마리화나 캔디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릭 오얼 트릿으로 가져온 캔디, 이제는 부모님이 자세히 살피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